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리콜 사태와 관련 국내에서도 약 16만 대를 리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차량 소유주에게 문제를 알리고 무상 수리를 할 계획입니다. 카드사와 이통사 간의 가맹점 수수료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통신사가 수수료 인상안을 수용키로 함에 따라 통신비 자동이체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4일 부동산 대책으로는 단기간 내 부동산 경기를 반등시키긴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의 강력한 부양 의지 시사로 수도권 부동산 회복을 내다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상장사들 채무 상환 능력이 악화돼 10곳 중 3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외 경기 침체 장기화로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한 것이 주된 이유로 꼽힙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오늘 4월 4일 목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이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4월 들어서 첫날부터 하락 조정을 받았던 우리 증시가 오늘이 한 된소리를 맞는 모습인데요. 먼저 오늘 장 현재 어떤 상황인지 짚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현재 1.32%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죠. 요 근래 들어서 가장 많이 빠졌던 것 같은데요. 오전에는 더 많이 빠졌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26포인트가 하락한 1957.07포인트입니다. 네, 투자 주체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많이 팔았죠. 3천억 원대의 매도를 보였는데요. 요 근래 들어선 가장 많이 팔은 것 같고요. 그나마 기관이 3천억 원대 이상의 순매수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간신히 받아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코스닥도 오늘은 4.58포인트가 빠지면서 553까지 밀리고 말았습니다. 0.82% 하락입니다. 코스닥 주체별로 살펴보면요. 기관만이 850억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은 코스닥에서도 여지없이 144억 팔았고요. 개인들은 지금 투자 심리가 상당히 냉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660억 어치를 팔았습니다. 원달러 환율 7.6원 훌쩍 올랐습니다. 1125.1원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네, 간밤에 전 세계 주요 증시가 상당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미국이 0.76% 하락한 것을 비롯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모두 1% 이상의 하락하는 등 전 세계 증시가 상당 부분 하락 조정을 겪었습니다. 우리 증시도 그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요. 자, 이 상황에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어떤 내용들로 여러분께 정보를 전해드릴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김상균 팀장과 함께하는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입니다. 김상균의 투자 비법, 역발상 투자, 확인 종목의 공략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쫓아가선 큰 수익을 거둘 수 없으니만큼 역발상 투자가 항상 투자자에겐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죠. 긴급 진단입니다.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과 함께 북한 리스크로 요동치는 국내 증시,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지점장의 촉, 최희승 차장과 함께합니다. 키포로 사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고 한국 증시의 디커플링이 지속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같이 가고 있는데요. 네, 한국 증시의 디커플링. 이게 세계 증시가 안 좋을 때는 좀 따로 계속 가도 되는데 이럴 때는 꼭 보조를 같이 하는 게 좀 원망스럽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국내 증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북한발 리스크 또 현대기아차 대규모 리콜 사태 등 대형 악재가 역시 국내 증시를 흔들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컨설팅 랩의 최재식 팀장을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북한발 리스크로 이 코스피가 한때 1950선이 붕괴되기도 했는데요. 현재도 26포인트가 하락해서 1956선입니다. 그나마 50선대를 회복한 게 좀 다행이다 싶기도 한데 좀 불안불안합니다. 그리고 이런 리스크가 좀 진정될 거는 아니고 가면 갈수록 점점 심해질 가능성이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안심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일단 북한의 도발 리스크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올해 들어서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북한의 개성공단은 완전 철수 이런 부분이 또
와전이 되면서 뭐 증시가 그렇게 요동을 쳤습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내수라든지 수출 경제가 원만하게 이제 전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 리스크까지 같이 겹쳐져 있다 보니까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변동성이 더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뭐 대부 리스크 자체는 뭐 일반 전문가들 자체가 예측할 수 있는 대상은 문제는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치적인 문제 자체는 예측할 수 없는 것 자체도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경제적인 측면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대부 리스크까지 같이 겹쳐져 있다. 그래서 또 대부 리스크는 예측할 수 있는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서 더욱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북한 리스크 확대가 될 거다 안 될 거다고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인 그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 상황에서는 좀 불리한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이 북한 리스크 항상 이제 우리 증시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상수이기는 한데, 자, 그 상수의 그 비중이 좀 워낙 커지고 있어서 좀 불안합니다. 한때는 개성공단에서 전면 철수를 하라고 통보했다라는 그런 해프닝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자, 이 시장의 불안감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시는지 그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예. 일단 다음 주에 이제 그 미국 주요 이제 장관이 와서 동북아 3국에 만난다고 합니다. 12일 정도를 보고 있던데 어쨌든 그런 대화를 통해서 이제 풀어 나가려는 과정이 이제 더욱 더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1년에 이제 출경이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미국 정치권과 우리나라 정치권 이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많은 협의하는 얘기가 오고 갈 거라 예상이 되고요. 또 그런 과정이 어느 정도 일시적인 진정 상태를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증시를 둘러싼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내수라든지 수출 측면에서는 약간 좋지는 않은 상태이고 오늘 경쟁국인 일본은 BOJ의 무제한 양적 완화를 조기 도입하는 점도 우리나라 자체는 별로 안 좋은 뉴스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뉴스 아니더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 자체는 지수의 흐름보다는 개별 그 경기 방어 소비재라든지 브랜드 있는 대표 소비재라든지 이런 개별주 흐름 패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강세를 예측하는 시점은 좀 더 아주 멀리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북한의 도발이 좀 단순한 해프닝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자, 이런 북한 리스크가 지금 한두 달 전을 놓고 보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점점 더 이게 좀 강도가 세지는 양상이거든요. 이런 흐름이 이게 조정될 만한 여지도 보이지 않고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은 그에 대한 예측을 충분히 좀 한 채 대응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자, 리스크 확대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과 함께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어떻게 이렇게 좀 대응을 해야 될런지 그에 대한 답을 함께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리스크가 좀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염두하는 그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화가 이제 미국 장관이 와서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대화가 잘 진척되지 않을 가능성을 좀 더 염두를 하고 이제 시장을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아예 국내 증시를 아주 벗어나서 있을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 어려운 그 국내 환경에서도 사상 최고 실적이 기대되는 기업들도 다수가 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일부 기업들은 역사적으로 사상 최고가 기록하는 아주 중소형 대기업 우량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리스크 부분은 아직까지는 불안정한 요소로 계속 보시되 주시장을 아주 완전히 벗어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대신 주시장에 관심이 있어야 할 대상으로는 전체적인 경기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방어적인 소비재라든지 브랜드가 있는 소비재라든지 이쪽으로 상반기까지는 계속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북한 리스크 관련해서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보다 좀 상세하게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그와 관련해서 어떤 업종과 기업들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지 투자자들은 그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주십시오. 네, 일단 뭐 미국 2분기에서는 아마 뭐 미국도 뭐 급여세 부과 문제라든지 정부 지출 삭감 이런 시행에 따른 그 영향분이 반영이 되어서 2분기 경제 성장 모멘텀 자체가 1분기보다는 약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뭐 부동산 규제라든지 부패 척결, 사회적인 뭐 문제, 뭐 신종 AI라든지 물가 등으로 인해서 2분기 중국 경제도 마찬가지로 회복 강도가 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로존도 마찬가지로 뭐 계속적으로 이 피브스의 뭐 긴축 문제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 그다음에 유로존 재정 문제 돌발 가능성 고려한다면 유럽 경제에서도 2분기는 뭐 상대적으로 미국과 중국보다는 더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상반기까지는 뭐 국내와 해외 경기가 상반기 별로이고, 그리고 경기 민감 대형주도 별로이고, 특히 소재 산업재 쪽이 대표적으로 그럴 텐데요. 대신 박근혜 새 정부 자체가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도 이제 5월 달에 마련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미래 창조 펀드를 뭐 시범 조성한다고 지난주에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약한 글로벌 경기와 국내 경제를 고려해서 저는 뭐 유료 방송주 그 산업하고, 그리고 음반 제작사 산업, 그리고 중고 화장품 관련 산업, 그리고 터치 패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스마트 기기라든지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뭐 터치 패널 쪽과 함께 뭐 일부 이제 스마트 부품 관련된 그 기업들, 또 마지막으로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는 식자재 유통주, 이런 쪽으로 계속 뭐 저는 관심 있게 봐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북한 리스크가 터질 때마다 이제 방산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방산주에 대한 접근은 어떤 방식이 좋다고 보시는지요? 네, 뭐 방산주는 뭐 이렇게 큰 뭐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뭐 개별적인 뭐 기술적인 트레이딩 정도 대상일 뿐이라 생각이 들고요. 일차적으로 뭐 우량 뭐 삼성테크닉 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산업 부분이 더 매출을 많이 작용을 하고 있어서 방산 부분을 기대하고 그런 대형주를 산다라면 아주 장기적인 접근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방산주에 대해 접근할 때는 일회성 단기적인 테마로 접근하기보다는 기업 자체를 보고 좀 길게 내다보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자, 대내외 악재로 우리 증시가 오늘도 상당 부분 이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도 한 25포인트 안팎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자,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뭐 계속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시장 지수 자체는 상당히 이제 뭐 좋게 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만 오늘 이제 뭐 ADP 민간 고용이 3월달 지표가 안 좋아서 많이 빠졌는데 미국이 이 부분은 5월 금요일날 이제 3월 노동부 고용 지표가 이제 부진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바 뭐 먼저 지수가 반응을 해버렸습니다. 만약에 금요일날 발표되는 미국의 3월 미 고용 지표가 뭐 예상대로 부진하더라도 지수 자체가 이제부터는 쭉 급락 시작이라는 관점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4월 말에 버냉키 의장의 FOMC가 있어서 거기 양적 완화 모멘텀이 계속 지지하고 있어서 이번 뭐 고용 지표가 뭐 금요일에 나쁘게 나오도 하더라도 뭐 이제부터 대세 하락, 뭐 크게 큰 하락이다 보실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지수가 1950에 이하에서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크고, 또 뭐 2200, 30에서는 정고점에 대한 매물 압박이 있고 해서 그 박스권 내에서의 지수 매매를 하시고, 뭐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글로벌 경기가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고 있는 회사, 뭐 이렇게 말씀드렸던 음반 제작사라든지, 그리고 뭐 식자재 유통주, 그리고 스마트 기기 부품주, 뭐 이런 유료 방송주, 이런 쪽으로는 저가 매매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일본의 BOJ에서 매달 7조 엔 규모의 채권을 매입하겠다라고 하는데요.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일까요? 네, 일단 뭐
작년부터 이제 뭐 매월 13조엔씩 자산을 매입한다고 이제 1월 달에 나왔던 부분을 조기에 이제 앞당기는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뭐, 일단 국채 매입 자체는 엔달러 환율의 상승 요인이어서 엔저가 되는 요인이고, 합니다. 근데 엔저가 이제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진행될지는 좀 추가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지난번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사이에 진행되었던 엔저의 속도 자체에서는 그렇게 가파르게 속도 절하가 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엔저에 대한 불안감은 그 전보다 많이 이제 완화가 됐을 거라 생각이 들고, 개별 기업단에서 이제 좀 경쟁력 있는 기업들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하고 약간 이제 희비가 엇갈리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점장의 현 시장과 이슈 분석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지점장의 촉 교보증권 목동점의 이진행 지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대기아차에서 사상 최대의 리콜 사태를 맞았습니다. 지금 오늘도 주가가 상당 부분 좀 하락하면서 이 보유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덜컥 내려앉는 그런 소식인데요. 지금 현대차가 5%, 기아차가 3% 지금 빠져 있습니다. 어떤 대응 전략을 주문하시겠습니까? 네,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죠. 현대기아차의 어떤 브레이크 등 스위치 그리고 에어백 결함으로 미국에서 총 187만여 대의 자동차를 리콜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현재 현대기아차가 제2의 도요타가 될 것이라는 또 염려까지 좀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시장에 상당히 많은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난해 11월에도 90만 대의 연비가 과장됐다고 조사가 되면서 한 차례 곤혹을 좀 겪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의 파장보다 현재의 파장이 좀 불안한 시장 상황과 맞물리면서 더 크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미국에서의 대규모 리콜은 품질 경영을 강조하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에 상당히 좀 타격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서 향후 투자 심리 또한 좀 상당히 좀 훼손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리콜을 결정한 것은 이제 187만여 대이지만,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차량들이 현재 전 세계에서 얼마나 지금 판매됐는지 파악조차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현대기아차에 대한 리콜 요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유로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에 이제 부정적인 측면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좀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이제 수출주에 대해서 다소 좀 우호적인 환경이 좀 조성되고 있는 점을 또 주목해봐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원화 약세 흐름이 이제 북한의 어떤 이슈, 북한 핵 이슈 이런 등으로 인해서 상승을 한 것이 내용은 썩 좋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환율 상승 흐름이 수출을 위주로 하는 자동차 업계에는 좀 긍정적인 또 변수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번 어떤 리콜 이슈는 분명히 단기적으로 좀 일정 부분 파장이 좀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해결이 되는 과정 등을 좀 추이를 확인하신다면 환율 등의 우호적인 여건을 발판 삼아서 먼저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나 부품주들의 주가가 좀 조정을 거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또 주가가 상승 흐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열어놓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자, 북한에서 계속 이 도발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증시에는 당연히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형국이고요. 자, 어떤 전망과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실런지요? 네, 최근에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가운데서 특히 이제 국내 증시에서 또 최대 화두가 이제 북한의 어떤 리스크, 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또 부각되고 있는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북한의 미사일이 동해안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졌고요. 또 미국 쪽에서도 대응하는 이런 보도가 좀 전해졌고, 특히 이제 11시경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전원 철수가 통보되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장중에 상당히 좀 큰 폭으로 급락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등락을 좀 거듭하는 끝에
정부에서는 이제 사실과 달리 좀 와전되었다고 다시 이제 그 기사가 뉴스가 전해지면서 다소 좀 진정을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만 여전히 시장 흐름은 좀 북한의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그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위축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와 미국, 북한 등이 좀 이례적으로 상당히 좀 강경한 스탠스를 갖고 대치하는 국면임을 고려해 보면 또 어떤 우발적인 상황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아마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된 이래로 계속적으로 북한에서는 도발 징후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일각에서는 그 김정은의 체제 구축을 위한 어떤 쇼맨십 이런 말도 있지만 북한 관련해서는 한번 일이 좀 터지면 그 파장이 좀 쉽게 누그러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 좀 긴장을 유지한 채 지켜봐야 할 것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북한이 체제 결속을 다져야 할 어떤 그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뭐 김일성 생일 또 여러 가지 이런 일정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 이런 부분들이 좀 북한의 도발 위협이 당분간은 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제 세습을 받은 그 김정은이 최근에 미국, 일본, 뭐 중국, 우리나라 이런 지도부가 교체가 되는 시점과 맞물려서 본인들이 어떤 이런 입지를 공고히 하고자 이렇게 초강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뭐 예측하기 쉽지 않은 그런 그 상황이지만 뭐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계속적으로 심리전을 이제 활용해서 도발은 이제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북한의 행동 하나하나가 또 우리 군, 또 우리 정부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에 뭐 국지 도발 이런 공격적인 어떤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지만 해상으로의 어떤 미사일 발사 또 언론을 이용한 도발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 시장도 좀 그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시장에 투자자들이 여러 차례 경험을 했고요. 이런 여러 차례 도발로 인한 학습 효과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충격은 비교적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나고 보면은 북한의 도발이나 어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부각되었을 때가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항상 매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북한의 어떤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저가에 분할해서 매수하는 대응으로 이제 대응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전히 이제 대내 악재가 이렇게 많이 상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뭐 최근에 또 대북 리스크, 또 현대기아차의 대규모 리콜 사태, 그리고 여기에 이제 미국 쪽에서 경제 지표에 대한 좀 불안감이 겹치면서 여러 가지로 뭐 우리 시장에 좀 우호적이지 않은 이런 시장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또 코스피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이 이어지고 있고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증시 상승에도 꽤 큰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조그만 이슈에도 시장이 좀 크게 흔들리는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상황에 맞는 좀 트레이딩 전략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고요.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악재는 좀 단발성인 악재들이라고 판단이 좀 됩니다. 이런 뭐 리콜 사태, 대북 리스크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잠잠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뱅가드 이슈를 포함한 어떤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도 서서히 좀 줄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를 좀 서서히 상승 흐름으로 보고 이렇게 대응하는 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금년 들어서 우리 시장 발목을 꽉 잡았던 그 환율 부분이죠. 그래서 원화 강세 기조가 최근 들어 원화 약세 기조로 좀 바뀌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점도 앞으로 향후의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내일은 삼성전자의 이제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시장의 기대대로 실적이 상당히 좀 양호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 시작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닝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실적의 어떤 측면을 잘 고려해서 그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압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시장 전체를 뭐 갑작스럽게 크게 방향을 틀어서 들어올릴 만한 그런 어떤 수급적인 요인이나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어닝 시즌에는 역시 여전히 종목 위주의 그런 장세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런 변동성 장세를 좀 이용하면서 분할해서 매수하는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금일 장중에 이제 좀 특이할 만한 점은 아까 1950선도 이탈을 했었고요. 시장이 코스닥도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이 한 차례 나온 이후에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일정 부분 투매 물량이 이렇게 시장에 출회가 되면 물론 지금 오늘 뭐 외국인들의 현선물 동시 매도세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시장의 수급에는 좀 더 단기적으로는 좀 저점이 확인되면서
그 긍정적인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다. 반전의 어떤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도 해볼 수가 있겠고, 코스피는 여전히 1950선에 대한 그 지지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950선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좀 하회한다면 여전히 대형주 쪽으로는 매수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단기 낙폭이 컸던 그 종목들의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당분간은 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또 역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현 지수 레벨에 대해서는 분할 매수 대응으로 그 시장을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자, 일본 BOJ에서 이제 상당히 공격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말대로 하면 연간 한 60조 엔에서 한 70조 엔의 굉장히 많은 규모의 돈이 이제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것이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들일까요? 우리 기업들의 실적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재료인 듯한데요. 네, 일단 일본 쪽의 중앙은행이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양적 완화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환율 부분 관련해서 시장에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엔화의 어떤 이런 기조가 조금 그 탄력이 좀 둔화가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현재 상황에서 봐서는 시장의 유동성은 선진국들 중심으로는 계속적으로 풍부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들에게는 여전히 그런 어떤 그 양적 완화 정책이 이어지는 부분들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일본 쪽보다는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런 또 우리가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적 완화 정책이 좀 이루어진다면 실적 개선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지난주 포트폴리오에 대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진행 지점장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금 비중이 20%입니다. 좀 불안한 현재 시장 상황에 비춰보면 현금 비중이 그다지 높진 않은 좀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화, 락앤락, 마크로진이 각 20%씩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엔젤, 네페스가 10%씩 비중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수익률을 살펴보면요. 현재 네페스가 27.1%로 굉장히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죠. 그 밖에 한 자릿수 수익을 거두고 있는 종목들, 마크로젠, UNL 등등 세 종목이 한 자릿수 수익, 그리고 락앤락만이 마이너스 8%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의견들은 모두 보유를 제시해 주셨었는데요. 자, 이에 대한 AS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포트폴리오 내에서 지금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락앤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네. 일단 중국 쪽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중장기 성장의 핵심, 또 중국 시장에서의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락앤락의 경우에는 일단 매출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일단 고급 주방용품 브랜드 이미지를 확립해서 현지의 어떤 로컬 제품들보다도 2배가량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재고 물량이 부족할 정도로 견조한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 중에서도 드물게 브랜드와 유통망을 직접 확보한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특히 현재 주요 소비자인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1선 도시뿐만 아니라 2선, 3선 도시까지 이제 확장을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2년도 기준으로 약 30%의 매출 성장률을 보이고 향후 몇 년간은 아마 당분간은 20% 이상, 30% 가까운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도시화와 또 내수 소비의 수혜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이제 최근에 또 모멘텀이라면은 동남아 시장에서 상당히 좀 고전을 했었는데, 이 동남아 시장에서의 어떤 턴어라운드가 좀 확인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과 좀 다른 이런 차이가 좀 있었던 그런 부분에서 시행착오를 좀 경험을 했고요. 일단 관련된 작업들이 좀 많이 일단락이 되면서 지연되었던 외형 성장이 2013년도부터는 동남아 시장까지 확대되면서 또 추가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동남아 시장이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좀 크고 중국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락앤락의 장기 성장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적 측면에서도 이제 국내 부분이 성장성이 조금 정체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약간 보여지고 있지만 역시 해외 쪽에서 모멘텀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2013년도 매출 계획이 전년 대비해서 한 10%, 12% 정도 증가한
그 5,700억 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 보수적인 입장에서 국내 부분이 1%가량 역신장하더라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중국에서부터 3월부터 그 중국에서 출시될 그 예정인 유아용품 관련된 그런 런칭의 행사가 있기 때문에 2013년도에 그 락앤락의 실적에도 역시 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초기인 점을 감안하면 비중이 크지 않겠지만 신규 제품 출시가 이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는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여전히 단기 그 목표 주가는 35,000원을 제시해드리겠고, 주가가 최근에 좀 빠지면서 27,000원대 초반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손절가는 26,000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정리와 AS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진행 지점장과 함께 진행한 이 지점장의 촉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일주일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알아보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입니다. 지난 수익률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네, 5분의 전문가가 각각 한 종목씩 해서 5종목이 모여 있습니다. 이정복 대표의 ICD가 8%로 가장 높은 수익을 차지하면서 오늘의 위너로 왕관을 썼고요. 이기택 과장의 나노스가 6.6% 수익으로 간발의 차로 2위에 올라 있습니다. 0.4% 보합권이 화인텍이 있고요. 한글과 컴퓨터 P&E 솔루션은 각각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6.3%의 손실 구간입니다. 네, ICD 이정복 대표가 위너입니다. 네, 오늘의 위너인 JB스탁의 이정복 대표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ICD 또 이제 하루 만에 수익률을 아주 그냥 높이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 어디까지, 언제까지 올라갈지 AS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일단 기술적 흐름으로 봤을 때 고점 영역을 지금 돌파를 해주고 있고 거래량이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매물대가 이제 14,000원대가 좀 강력한 매물대였는데 이 구간을 오늘 좀 금일 악재가 좀 나옴에도 불구하고 좀 장중에 마이너스 3% 정도까지 밀렸다가 강하게 지금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목표로 1차로 제시해드렸던 16,000원 선까지는 단기간에 좀 도달이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그 OLED나 그 AAM OLED 이쪽 투자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역시 흑자 턴어라운드가 이번 분기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쪽에 좀 자세하게 알아보니까 지난 분기는 확실히 영업이익이 적자였는데 이번 분기 때는 많은 금액의 영업이익이 나와준다고 이미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가가 적자에서 흑자로 턴할 때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르는데 사실 고점 영역에 이제 41,500원 부근에서 지금 이제 11,000원 정도 바닥을 찍고 14,500원까지 정도 지금 거의 한 2달 정도 걸려서 올라왔는데요. 제가 목표로 하는 거는 사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기업의 가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기대감, 성장 모멘텀을 우리가 줬을 때 한 18,000원 선까지는 도달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일단 다음 주까지 주간 수익률을 좀 노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해서 한 16,000원 선 정도 일단 목표를 가지고 있고 금일 같은 날에 아무래도 어제 거래량보다 지금 훨씬 많이 거래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봉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주봉도 지금 그 가장 거래가 많이 나오고 지금 주봉 61선까지 도달이 가능하다면 그 가격이 18,000원인데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16,000원 선까지는 이번 주 도달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는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일단 종가 매수나 이렇게 좀 한번 노려보시는 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ICD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 수익 잘 나고 있으니까요. 또 수익을 좀 높여가 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수익이 나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좋은 종목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매주 목요일 또 관심 종목 소개해 주시는 하이투자증권 금융센터의 이기택 과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노스가 지금 플러스 6.6% 수익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AS를 부탁드리죠. 예, 일단 계속해서 휴대폰 카메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세코닉스, 디지털옵틱, 코렌, 파트론 할 거 없이 상당히 시장 대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나노스 같은 경우도 휴대폰 카메라의 IR 필터 그리고 블루 필터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공장 추가 증설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번 분기 그러니까 1분기 집계가 나오겠지만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하고 있습니다. 2분기 때도 실적 성장세는 뛰어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출이 약 한 110%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 15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올해가 보여지기 때문에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도 여전히 싸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목표 주가 25,000원까지 홀딩 전략 필요할 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목표가 25,000원까지 홀딩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신규 추천 종목은요? 예, 서원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서원인텍 어떤 추천 사유가 있는지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인텍은 키패드를 만들던 회사인데요. 키패드하고 휴대폰에 들어가는 부자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폰을 만질 때 폰에서 이제 볼륨 조절키라든가 아니면 홈 버튼 그런 것들이 부자재에 속하는데요. 케이스를 열어보면 부자재들이 고정 틀이라든가 거기 막힘 틀 그런 것들이 다 부자재에 속합니다. 그런 부자재를 만드는 업체가 서원인텍인데요. 삼성이 베트남의 현지 공장 증설 이야기는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일단 8조 원 투자해서 공장 하나를 완공해서 갤럭시 노트 2까지는 거기서 일단 생산했고 추가적으로 8조 원을 추가 투자해서 공장을 추가 증설한다라는 이야기는 연초서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삼성이 중국에 진출했을 때 같이 동반 진출하고 베트남에 진출하면서 같이 동반 진출하는 회사들은 사실 실적이 매년 좋아지고 삼성전자 휴대폰 판매량에 따라서 실적 상태가 업사이드가 계속해서 나오는 종목들이다. 그래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휴대폰 부자재 업체가 어느 정도로 성과가 나타났냐 하면 올해 예상 실적이 작년 예상 실적보다 약 한 80% 성장을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상 실적 대비해서는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4천억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1분기 실적을 가이던스로 잡고 올해 예상 실적을 봤을 때는 5천억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가총액 지금 250억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5천억에 영업이익 500억만 따지더라도 영업이익 10%만 보더라도 PER 5배 미만의 저평가 구간의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봤을 때 휴대폰 부품주들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은 12배에서 13배 정도 나오고 거기다가 휴대폰 부품주들은 8배에서 10배 정도 봤는데 지금 PER 5배 종목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밸류에이션 평가만 좋은 게 아니라 회사도 공장 증설과 신규 제품들 그리고 갤럭시 S4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가이던스는 업사이드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26,000원 그러니까 2배 정도 가도 적정 주가인 이런 종목이 13,000원대 걸어대니까 완전한 저평가 구간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목표 주가는 일단 1차적으로 2만 원, 손절가 11,000원 투자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새로운 추천점으로 서원인텍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이미 추천받은 종목도 지금 한 6, 7% 수익이 나고 있는 이만큼 이 종목도 빨리 그 수익률 따라잡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이기택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지는 코너는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코너입니다. 플랜A 투자연구소 김상균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김상균 팀장께서는 매주 100% 실제로 매매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먼저 지난주 포트 점검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김상균 팀장은 원래 현금 비중이 거의 없던가 극히 낮습니다. 오늘도 현재 10%의 현금 비중이 있고요. 나머지 90%는 종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 포트폴리오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점을 굉장히 여러 종목으로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리스크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안정적인 투자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수익률을 보면요. 현재 전체 수익률이 41% 수준이고요. 지금 모베이스가 76%, 이렌텍이 54%, 그리고 KMW가 각각 33%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페넨터와 TJ미디어가 19%와 5%의 손실을 보고 있고요. 자, 그 밖에 자화전자, 연희정보통신 등등 많게는 59%에서 적게도 13%까지의 수익을 거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모베이스가 76%, 그리고 자화전자가 59% 수익, 굉장히 승승장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언제까지 지속될지 AS를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주 같은 경우에 케이스단, 삼성전자가 특히 사출기 200대를 베트남에 증설하면서 케이스단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삼성전자가 이런 외주업체의 케이스를 주지 않고 자체 생산하는 물량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소식이 퍼지면서 이렌텍이라든지 모베이스, 인탑스, 베트남에 진출되어 있는 대부분의 케이스 업체들이 많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 지켜보실 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자체 생산으로 월 100만 대 정도의 항상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베트남의 생산 기지를 늘린 것도 휴대폰 케이스단에서 쇼티지가 났기 때문에 케이스를 보실 때는 전체적으로 케이스도 보셔야겠지만 액세서리까지 같이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플립커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갤럭시 S4라든지 노트2라든지 지속적으로 플립커버를 같이 탑재해서 휴대폰 시장에 계속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휴대폰 물량에서 쇼티지가 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자체 물량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나머지 물량들은 마찬가지로 모베이스와 이렌텍, 기타 이런 외주업체들한테 케이스가 지속적으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사출기 200대를 부품을 발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 같은 경우는 전혀 실적 부분에서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베이스와 이렌텍 이런 갤럭시 S4 관련 부품주를 투자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갤럭시 S4가 한 대라도 판매가 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갤럭시 S4가 판매되는 판매량을 보면서 실적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베이스가 강하게 급등하고 나서 다시 한번 눌림목 조정 구간이 왔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겠지만은 주가 자체가 90도로 계속 오르는 종목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눌림목 구간이라든지 횡보하는 기간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실적에 맞춰서 2차 상승 구간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베이스와 이렌텍 같은 구간에는 어느 정도 1차적인 상승이 끝났고 2차 상승을 위한 준비 도약 기간이라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비중을 어느 정도 줄였지만은 지금 2만 원 이하 정도 구간에서 충분히 가격적인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부품주 같은 경우에 보통 퍼 8배에서 많게는 10배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지만은 케이스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퍼 5배 이하인 구간이 많습니다. 주가를 봤을 경우에 모베이스가 이미 너무 많이 올랐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많이 오른 것 대비해서 회사는 다시 2배, 3배 이렇게 회사는 성장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화전자입니다. 자화전자, 특히 이제 휴대폰 케이스 말고 카메라 부품주 같은 경우에 자화전자, 나노스, 옵티로텍, IM, 캠시스 이런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케이스 업체에 비해서 카메라 부품다 같은 경우는 CR 단가 인하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경제적인 해자를 가지고 있지 않냐라는 시장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카메라 부품단이라든지 케이스 부품단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 순환매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상대적으로 카메라 단이 올라가고 있겠지만은 카메라 단이 1차적인 상승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2차적으로 케이스 업체라든지 부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갤럭시 S4 관련주 같은 경우는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추천주였던 KMW입니다. KMW도 꾸준히 신고가를 갱신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LT, RH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KMW 말고도 솔리드라든지 영우통신, 기타 이런 중개기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상승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대장주는 KMW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올해 신고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갱신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홀딩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는 펜엔터테인먼트입니다.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마찬가지로 모멘텀 부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내 사랑 나비 부인 드라마가 끝나가고 있고 그 드라마가 끝나고 나면 차후 드라마가 빨라도 8월 정도에 편성이 되는 것으로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4월에서 8월까지 모멘텀이 어느 정도 부재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보게 될 경우에는 4,000원대 바닥을 다지면서 지금 이 구간 정도면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 안정적인 가격과 특히 이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드라마 제작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부분에서의 공시, 수주 공시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절반 이상 진행되고 수주 계약 공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약 4천원 구간에서 충분히 행보할 경우에는 현재 방송하고 있는 백년의 유선이라는 그 해당 드라마가 앞으로 수주 공시가 나기 때문에 그 수주 공시를 기반해서 다시 한번 그 주가 자체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폭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펜엔터테인먼트는 홀딩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희정보통신 같은 경우, 연희정보통신도 강하게 급등하고 나서 다시 주가 자체는 다시 내려왔지만은 마찬가지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살아있기 때문에 홀딩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J 미디어도 마찬가지로 저는 홀딩을 하겠습니다. 제가 언급해드리는 종목들은 단기간으로 짧게 보는 종목들이 아니라 보통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지켜보고 매수를 저희가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등하겠다 해서 흔들리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실적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홀딩을 해서 수익률이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전체적인 수익률이 41%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흔들리고 오늘도 이제 급락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그 수익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대단하다 싶은 부분인데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떤 투자 비법, 이런 대응 전략이 유효하다. 이런 점들이 있다면 어떤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예, 주가에 저희가 같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단기간의 수익이라든지 고수익을 위해서는 역발상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역발상 투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대북 리스크라든지 현대차에 대한 리콜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재가 맞물리면서 주가 자체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두려움을 사라는 겁니다. 반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시장이 북한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빠진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쟁이 날 경우에는 현금을 가지고 있든 주식을 가지고 있든 전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럴 바에는 오히려 주식을 사서 가감하게 배팅하는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 좀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사기 위해서는 무작정 어떤 종목을 매수하기보다는 끊임없는 그 노력과 확인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확신이 들 수 있는 그런 종목들만 공략을 해야 됩니다. 조금만 더 팁을 드리자면 종목 같은 경우는 평균 이동이 있습니다. 보통 A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 평균 등락폭 5% 정도에서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했다를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이 빠지면서 주가 자체가 5% 이상 급락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평균 등락폭보다 많이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 가감하게 배팅을 해서 그 주가 자체에 어느 정도 매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분명히 주가 자체가 급등이 나오게 되고 다시 한번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발상 투자 같은 경우에도 해당 종목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아무 종목이나 사기보다는 그동안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확신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만 공략을 할 경우에는 충분히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매매 종목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말씀하실지. 지금 종목에 대해서 편입에 대해서는 없고요. 자, 지금 매수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향후 편입할 그 1억 후보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자, 어떤 종목들일까요? 예,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제가 포트에 9종목 정도를 보유하고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많은 종목을 보유하고 싶습니다. 포트가 한계가 있는 게 정말 아쉬울 따름입니다. 임팩 같은 종목도 꾸준히 좋은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느 정도 2.3% 정도의 주가 자체가 빠졌지만은 4,000원 이하 구간, 4,000원 초반대 구간이라면 충분히 임팩도 올해 약 50% 이상의 수익률을 노릴 수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캠트로닉스입니다.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실적이 약 70억 정도 이상으로 충분히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는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지만은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는 회사가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 자체가 신고가를 갱신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받쳐줄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억 후보군에 대한 말씀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지금 포트폴리오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 말고 그 밖에 좀 새로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들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잘 한번 리서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김상균 팀장과 함께 했는데요. 그 최종 포트 정리를 또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금 비중이 10%이죠. 나머지 종목들이 모두 10% 비중으로 9종목이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수익률이 41%로 무척이나 탄탄합니다. 모베이스가 76%, 이렌텍이 54% 수익을 거두고 있고요. 네, 또 다른 에이스 종목이죠. 자화전자가 59%, 그 뒤를 어버브 반도체 23% 수익률이 바짝 뒤쫓아가고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네, 시장 상황이 조금만 더 호전된다면 훌쩍 그냥 50% 수익으로 넘어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플래네이 투자연구소 김상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상당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오늘 장 과연 어떤 마감을 할런지 궁금한데요. 잠시 후 2부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